예, 안녕하십니까. 배성민입니다. 자, 계속 해봅시다. 예, 아까 요거 설명하다 말았죠. 그러니까, 연소자 우선규칙 같은 경우에는, 나이 차가 나면은, 그 한 사람은 연장자고 한 사람은 연소자이기 때문에, 연소자 우선규칙을 적용을 해도 크게 이상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소자 우선규칙을 따른다면은, 그렇게 논리상 크게 좀 이상한 건 없는데, 이렇게 나이가 같아져 버리니까 연소자 우선 규칙을 적용하니까 뭔가 좀 안 맞죠. 뭔가 약간 좀 이상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연소자 우선 규칙을 적용을 하니까 뭡니까? 오히려 적게 이렇게 이 사람을 치료하면 3년만 살 수 있고 이 사람 치료하면 5년을 살 수 있는데 나이가 같으니까 연소자 우선 규칙을 적용하니까 철수를 구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버리죠. 예. 왜냐하면 두 사람의 차이가 가장 최소화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 3년하고 여기 5년인데 만약에 여기를 구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 철수의 3년과 영희의 3년을 이렇게 맞바꿀 수 있느냐라는 맞교환할 수 있느냐. 아니 왜냐하면 얘를 구하지 말고 얘를 구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이르렀기 때문에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은 그러면 3년하고 철수의 3년하고 영희의 5년하고가 맞교환 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렇지도 않죠. 예.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논리도 가능합니다. 어떤 논리도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논리가 가능하냐면 이 두 사람한테 만약에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둘 다 나이가 같다. 그리고 이제 다른 조건이 같다라는 전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렇게 붙이면은 보세요. 3년을 더 산다. 3년을 더 산다라는 거하고 5년을 더 산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두 사람 다 살릴 수 없을 때 누구에게 기회를 먼저 줘야 되느냐고 물으면 기회를 똑같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회를 똑같이 준다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이 우선되니까 이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이제 준다기보다도 기회를 똑같이 줘야 되니까 예를 들면은 뭐 사다리를 타든지 아니면 동전을 던지든지 이런 무작위 방식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야 기회를 똑같이 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여러분들 3년을 더 산다는 거하고 5년을 더 산다라고 했을 때 이 3년이 라는 시간과 5년이라는 시간은 이 두 사람이 봤을 때는 똑같이 중요하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3년을 더 사는 거하고 친구가 5년을 더 사는 게, 예를 들어서 친구가 더 길게 사니까 친구가 살아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잘 없다는 거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거꾸로 뭡니까? 거꾸로 친구가 3년 살고 내가 5년 사니까, 내가 더 길게 사니까 친구 대신에 내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상한 거죠. 예. 왜냐하면은 이게 3년을 더 산다, 5년을 더 산다라는 것은 각 사람에게 똑같이 뭡니까? 똑같이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중요한 거죠.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좋다. 요게 중요해요. 요 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3년을 더 산다, 5년을 더 산다고 했을 때 요 3년이나 5년이라는 시간은 적어도 각 사람에게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좋은 게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3년을 더 산다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치료를 받지 않으면 지금 곧장 죽고 아니면 치료를 받으면 3년을 더 산다고 했을 때 거의 모든 사람이 다 3년을 더 산다고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 3년이나 5년이라는 시간은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각 사람한테 좋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똑같이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연소자 우선 규칙이라는 것도 어떤 한계가 좀 보이죠. 예, 어떤 나름대로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합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이가 같아 버리면.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연장자 우선 규칙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도대체 연장자 우선 규칙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거냐? 어떤 식으로 성립하냐? 예. 이거를 물어야 되겠죠.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똑같이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똑같이 기회를 준다라는 요 규칙보다 이것이 더 우선하거나 아니면은 연소자 우선 규칙이 더 우선하거나,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2번이나 3번을 선택해야 된다면은 거기에 뭡니까? 나름대로의 이유를 댈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가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연장자 우선 규칙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고통 임계점 논증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뭡니까?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는 거. 예. 그러니까 불리한 처지에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더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는 거.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정당화하는 논리 중에서 다른 하나는 이제 고통 임계점 논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 임계점 논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고통은 피하는 것이 좋죠. 예. 뭐 고통을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아주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고통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 자 보세요. 고통을 뭡니까? 참는 경우도 우리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통이라는 것은 보세요. 고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0부터 100이 이제 최고의 고통이라고 치고 0이 고통이 없는 상태로 칩시다. 그러면은 한 80까지는 예를 들면 우리가 고통의 수치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80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통의 성격이 그렇죠. 우리가 어느 정도 또 참는 부분이 있죠. 근데 80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참을 수 없다. 따라서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요 고통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뭡니까? 최우선 과제가 되죠. 요게 중요하죠. 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요 임계점, 요거를 만약에 임계점이라고 한다면은 고통이 임계점을 넘어버리면은 뭡니까?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요것을 피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버리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자, 이 말은 왜 이 말이 튀어나왔냐? 이런 거죠. 만약에 철수와 영희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봅시다. 아니 근데 고통의 임계점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건 아니겠죠. 똑같은 건 아닌데 그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면은 손톱이 빠지는 고통이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철수와 영희가 나름대로 알아서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고통, 손톱이 빠지는 고통을 넘어버리면은 이게 참을 수가 없죠. 예. 기나시죠. 예.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철수든 영이든 무조건 뭡니까? 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죠. 그러면 두 사람 다 요 고통을 이 임계점이 넘는 고통을 피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두 사람한테 이 피할 기회를 똑같이 줘야 되겠죠. 아니,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고통의 임계점을 넘어버리면은 이 사람도 내가 빨리 이 고통을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이 사람도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가장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똑같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것을 피할 기회를 똑같이 주는 게 합당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손톱이 빠지는 고통까지 왔는데 두 사람 중에서 그냥 철수만 네가 그러면 그냥 우선적으로 먼저 이 고통을 피할 기회를 줄게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느끼는 고통은 거의 최대치 같기 때문에 같고 두 사람 다 똑같이 뭡니까? 여기서 벗어야 된다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피할 기회도 똑같이 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하고 연장자 우선 규칙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요게 문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데 여기 연장자가 있고요. 연장자 철수가 있고 연소자 그러니까 나이가 적은 광소가 있습니다. 이게 철수보다 나이가 적은. 여기에 고통의 임계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임계점이죠. 근데 연장자는 이 임계점에 가까이 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근데 연소자는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임계점에서 멀리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누구한테 만약에 두 사람 다 치료를 하지 못한다. 두 사람 다 자원을 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 고통의 임계점에 더 가까운 사람한테 주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겠죠. 예. 왜냐하면 이 임계점에 도달하면은 뭡니까? 이 고통을 피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연장자인데 연장자이기 때문에 뭡니까? 임계점에 더 가까울 수가 있잖아요. 건강 상태나 모든 것을 따졌을 때. 예, 그렇기 때문에 고통 임계점 논증은 연장자에게 우선권을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할 개연성이 크죠. 물론 예를 들면 고통 임계점 논증이라는 것은 연소자가 더 가까울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연소자가 건강 상태가 더 나빠가지고 임계점에 더 가깝고 상대적으로 연장자지만 건강에서 임계점이 멀다면은 당연히 여기서는 이 사람한테 더 가까운 임계점에 더 가까운 사람한테 줘야 되겠죠. 연소자한테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통 임계점 논증이라는 것은 반드시 연장자를 선택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 임계점 논증을 요것을 우리가 선택한다고 해서 반드시 연장자를 선택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은 고통 임계점 논증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연장자부터 먼저 구해야 된다. 이 사람한테 먼저 자원을 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연장자가 고통 임계점에 가깝기 때문에. 자,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